자,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이 늦었는데 일이 좀 있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히 봐야 될 것 같고 11시까지 미뤄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늦게 온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래 10시 마감이었으면은 아까 기존대로 8시 올려 했는데 아마 오늘 30경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최대한 좀 빨리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그 리즈 썬더랜드 브로미치 셀타비고를 살짝 보고 오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흐름대로 나왔다. 파리도 이제 승의 마인 오버, 그리고 유벤투스도 승무 봤는데 주력이 일단 유벤투스 승이랑 파리하고 라요만 묶어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안 나왔어가지고 유벤 묶어갔고, 중배당도 이제 핸디무랑 마인을 노려봤고, 다만 이제 다폴 고배당 낭트 무까지 섞은 이제 4경기 63배가 좀 한 경기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리즈 썬더랜드 브로미치 셀타비고는 사실 이제 좀 있으면 마감이거든요. 특히 리즈 같은 경우 일단은 리즈 경기부터 봅시다. FA컵 일단 상성은 리즈가 홈에서 많이 유리하고, 어쨌든 리그가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실점도 적겠다. 그리고 미럴 같은 경우에 4경기 3승 1무로 성적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리그에서의 이제 성적을 보면은 리즈가 이제 3패밖에 안 했고, 미럴이 실점이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득점이 너무 차이 납니다. 2배. 그리고 리즈는 홈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졌던 팀이라 미럴도 원정 패배가 적긴 하지만 그래도 리즈 쪽 봐야 된다 봅니다. 요거 리즈 승. 배당은 미럴 쪽으로 떨어지긴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게 FA컵 32강이기도 하고 뭐 다음 리그 경기도 4일 뒤에 열리긴 하는데 글쎄요. 웬만해서는 리즈가 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뭐 그렇다고 결정자가 공격에 명단 제외가 한 명 있긴 합니다만은 수비 쪽도 미럴도 보면은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좀 있고 명단 제외도 있어서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리즈 승. 마에는 보기가 좀 빡센 게, 원래 리즈의 성격을 보면은 홈에서 실점이 좀 적고 득점력이 높다 보니까 마엔 보는 게 당연합니다. 지난번 코번트리전도. 그래서 지금 6경기째 무실점 중이긴 한데, 미럴이 원래 언더가 많은 팀이고 지더라도 한 골차 승부가 꽤 많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하필 또 4연승이다 보니까 마인까지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리즈 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승만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 썬더랜드 와포드. 여기는 리그 경기인데 썬더랜드가 홈에서 무패더라고요. 그리고 와포드는 원래 홈에서 좋지만 요새 홈에서도 간당간당하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장 부분도 뭐 썬더랜드도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 부상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오히려 와포드가 주전 키퍼라든가 아니면 공격의 바요, 퇴장, 뭐 부상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썬더랜드가 최근에 7경기 무패기도 하고 4승 3무. 홈에서는 워낙 이제 진 적이 없어서, 그리고 최근에 무가 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와포드의 최근 폼으로 봤을 때는 이기기 어렵다. 왜냐, 지난번 홈에서도 져서 홈 4연패, 최근 3연패 중이라서 연패를 끊어야 되는데 못 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썬더랜드 승 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분석해보고 요 앞에 리즈 썬더랜드 브로미치 셀타비고 요게 먼저 마감되기 때문에 요거만 뭐 묶어가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썬더랜드가 상성에서도 홈에서 좋다. 근데 이제 마엔 가기에는 썬더랜드가 마엔이 잘 없긴 해요. 와포드도 물론 마엔으로 졌던 적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진 않고, 그래서 공격에 그 바이오 선수가 10골 넣고 있는데 퇴장당한 게 조금 타격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전 키퍼가 뭐 빠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썬더랜드의 홈의 무패. 여러모로 봤을 때 이렇게 봅니다. 썬더랜드 승 보고, 브로미치하고 셰필드 웬지.
여기도 보면 브로미치가 홈에서 1패밖에 없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근데 셰필드 웬즈도 원정 성적이 괜찮다. 그리고 브로미치는 조시마자가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여전히 부상 중이고, 그거 말고는 크게 없고, 셰필드 웬즈도 보면은 대부분 최근 부상 의심이 미드필더 한 명, 그 정도. 그래서 완전 결장으로 빠진 브로미치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홈에서 최근 진 적이 없다 브로미치. 원정은 상당히 성적이 안 좋거든요 지금. 헐시티전 이후에 거의 9경기째 승리 없으니까. 근데 홈의 브로미치는 그래도 강하다. 근데 셰필드 웬즈가 어쨌든 최근에 패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리즈나 프레스턴한테 이제 3실점씩 해서 지긴 했지만 연패를 당한 적도 없고 무도 많고 하다 보니까 배당이 브로미치가 꽤 높긴 하거든요. 꽤 높은데 그래도 셰필드 웬즈가 비길 가능성도 생각해야 된다 봅니다. 요거. 브로미치, 그러니까 웨스브로 승무. 왜냐하면 원정에서 6승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6승 7무 1패인데, 이게 득점은 전체적으로 보면 셰필드 웬즈가 더 높긴 하거든요. 근데 실점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도 브로미치 쪽으로 조금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한 5.5 대 4.5? 왜냐면 브로미치의 조시마자의 결장, 조시마자까지 나와주면 좋은데, 그리고 셰필드 웬즈. 차라리 이럴 거면 언오버로 접근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데,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하네요. 일단 승무 쪽으로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셀타비고하고 베티스 경기 가도록 할게요. 일단 셀타비고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홈에서 원래 강하거든요, 셀타가. 근데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홈의 패배가 적긴 한데 원정이 홈만큼 좋진 않거든요. 셀타는 원정에서 워낙 안 좋고, 그리고 셀타가 경고 누적이 2명 빠집니다. 수비랑 미드필더. 공격은 대부분 다 나오고, 베티스도 보면은 수비 쪽에 몇 명 부상이 있긴 한데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니라, 그래서 경고 누적인 셀타비가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근에 승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겨줘야 되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최근에 골도 꾸준히 넣고 있고. 근데 이제 베티스도 쉽게 안 지는 팀이라 요것도 셀타비고 승무 사이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홈이라서. 근데 이제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죠, 이 경기도. 왜냐면 베티스가 최근에 빌바오전도 비기고 마요르카 원정이라든가 리그만 놓고 보면 비아레알 원정도 이겼던 경우도 있고 빌바오 원정도 비겼고 해서 셀타가 최근에 득점은 꾸준한데 살짝 좀 불안하긴 하지만 만약에 뭐 다득점 무승부나 뭐 셀타가 지는 경우 뭐 여러 상황까지 생각을 하면 오버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셀타가 홈에서 뭐 2대2나 아니면 베티스 원정 2대2도 있고, 최근에 2대2 무승부 중에 2대2가 좀 많고,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은 하는데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에 하나. 그러면 득점에선 조금 앞서지만 실점도 더 많기 때문에 오버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앞에 경기는 이렇게, 요게 이제 10시까지 마감이니까 하고 이제 11시 경기들 밑에서부터 엘라스부터 이제 아탈란타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라스하고 아탈란타 지금 보면은 홈에서는 아탈란타 상당히 밀리거든요.
그리고 뭐 순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탈이 워낙 성적도 좋고 득점 차가 너무 많이 나고 실점도 엘라스가 홈에서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좋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출전 정지 그리고 공격 쪽의 부상 팀 내 6골로 골이 가장 많은 선수 미드필더나 공격 쪽에 부상이 좀 많고 아탈도 이제 주전키퍼의 부상이라든가 수비 쪽에 부상이 있는데 루크만의 결장이 가장 크죠. 그래서 루크만의 결장 여부 요게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루크만 결장 요게 좀 큰데 어쨌든 베로나 같은 경우는 최근 홈에서 5경기 승리 없고 아탈은 지난번 볼로냐저 컵대회 지면서 일정이 좀 타이트해요. 컵대회까지 갔다 왔 홈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아탈 같은 경우에는 챔스를 제외하면은 최근에 이긴 건 코모도 역전승밖에 없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승률이 좀 낮다. 그리고 이 컵대회도 뭐 교체를 나중에 후반 초반에 좀 하긴 했는데 슈팅은 같았고 볼로냐하고 그래도 타이밍상 일정이 조금 빠듯하긴 하지만 득점력을 좀 높게 봐서 뭐 엘라스가 최근에 몬차라든가 베네치아전도 안 지긴 했는데 아탈전은 좀 힘들지 않을까. 루크만이 빠져도 그리고 지난번 뭐 교체도 적절하게 해준 것 같고 아탈이. 그래서 저는 아탈 승 봅니다. 아탈 승. 마헨은 글쎄요. 최근 아탈의 흐름으로 봤을 때 마헨 가긴 좀 빡세다. 예전에도 잘 나갈 때도 이제 뭐 막 대량 득점을 한다기보단 한 골차 승부가 많았어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애매하시면 이런 것도 오버를 가면 돼요. 근데 언더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아탈 승을 봅니다. 그냥 도르트문트하고 슈투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르트문트 홈에서 잘하죠. 홈에서 슈투트가 성적이 더 좋긴 한데 승점 3점 차고 둘 다 홈 성적이 좋습니다. 근데 둘 다 원정 성적이 안 좋고 이번엔 슈투트가 원정입니다. 못한다 해도 홈에서 1패입니다. 그리고 도르트는 이제 퇴장이 한 명 있는데 수비 쪽에 미드필더도 부상이 한 명 있고 슈투트는 뭐 질병이라든가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결장은 아니라 완전 결장만 보면 도르트문트가 좀 손해긴 하지만 일단 도르트문트 홈에서 슈투트 상대로 강합니다. 마지막 홈 경기 지긴 했는데 최근에 하이덴하임 뭐 샤흐타를 이기면서 연승 중이고 다음 경기 스포르팅 원정을 신경 써야 되긴 해요. 원정이지만 그리고 슈투트는 컵대회 아웃쿠 이겼지만 일정이 좀 빠듯하다. 얘네는 결국에는 챔스에서 이제 아마 성적이 안 좋았을 거예요. 안 좋아서 이제 그 챔스 일정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문제죠. 이 뭐냐 일정 최근에 컵대회에 있었던 일정. 그래서 결장 부분으로 보면은 뭐 더 확실한 도르트문트가 손해일 수 있는데 저쪽도 이제 못 나오게 되면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홈에서 강한 도르트문트여서 저는 그래도 일정이 슈투트보다 조금 더 괜찮은 다음 경기 말고 그 전에 그 전에 조금 더 쉬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승을 봅니다. 이게 3.5라 언오버 가기가 좀 애매해요. 원래 도르트문트는 오버 가면 되긴 하는데 가끔씩 홈에서 1대1 무도 있었고 그리고 슈투트를 알 수가 없다.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득점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오버도 많이 나긴 하는데 최근에 프라이전 빼면은 다득점한 경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 오히려 도르트문트가 다득점 못하면 언더 날 가능성도 있는데 배당 대비 언더는 메리트 없다. 그래서 도르트문트 승 봅니다. 이게 아마 승무패에도 포함된 경기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11시까지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펜하임하고 유니온 베를린 가도록 할게요.
자, 둘 다 순위가 비슷하거든요. 지금 호펜하임, 유니온 베를린. 그리고 쭉 보면은 승점 3점 차. 득점은 많지만 실점이 많아서 득실이 유니온 베를린보다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유니온 베를린하고 호펜하임 둘 다 원정 성적이 안 좋은데 하필 유니온 베를린이 원정입니다. 원정. 그리고 호펜하임은 부상자들이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장기 부상이고, 그나마 최근 부상은 주전키퍼랑 수비. 요렇게 뭐 크라마니치, 흘로제크 다 나올 수 있고,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수비랑 미드필더에 한 명씩.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선수 측면으로 보면 호펜하임이 많긴 하지만 최근 부상으로 치면은 아주 큰 차이는 나진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성에서는 반반이긴 한데 최근에 호펜하임 그리고 유니온 베를린이 최근 2경기 득점이 없었고, 원정에서 워낙 약하다 보니까 호펜하임도 최근 홈에서 이긴 지 꽤 오래됐거든요. 뭐 최근에 홀슈타인전 이기긴 했지만, 그래서 프랑크하고 비긴 것도 있고, 그래서 유니온의 이제 무득점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도 호펜하임이 이길 확률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호펜하임 승 볼게요. 호펜하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프라이하고 하이덴하임. 자, 이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하이덴하임보다 높죠. 높긴 한데 지금 홈의 성적을 봤을 때는 프라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2패밖에 없고, 그리고 하이덴하임은 원래 홈보다 원정의 승점이 뭐 더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2승 1무 7패로 갔습니다. 워낙 순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득점 차이는 별로 없지만 실점에서 조금 더 차이가 있고, 프라이도 순위에 비해 득점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워낙 홈에서 잘해서 그렇지. 그리고 부상 선수가 이제 수비 쪽에 한 명이 있고, 그거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덴하임도 딱히 공격의 질병 때문에 못 나오는 선수 빼고는 없는 것 같고, 이러면 그래도 홈인 프라이 쪽 봐야 되지 않나. 지금 프라이가 어쨌든 3연패도 끊어냈고, 그 전에 원래 홈 성적도 좋았고, 최근에 홈에서 오랜만에 지긴 했는데 장크트전 이후에 그게 뮌헨이었고, 원정이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이덴하임이 꾸준하게 뭐 골도 잘 넣고, 뭐 도르트문트나 아우크전 아니면 브레멘 원정 3대3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프라이 쪽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프라이 승하고 오버를 같이 보겠습니다. 혹여라도 프라이가 지는 그림까지 생각을 하면은 근데 하이덴하임이 원정에서 득점력이 뭐 뮌헨전 2골, 레버쿠젠전 2골 이래가지고 언더보다는 오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그리고 프라이도 홈에서 나름 득점력이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3대0으로 이기다 홀슈타인한테 뭐 2골 먹힌 거 보면 프라이도 잘하긴 하지만 실점을 안 할 확률이 적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버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볼프스하고 레버쿠젠. 얘네도 보면 지금 볼프스가 레버쿠젠한테 홈에서 좀 약하거든요. 근데 최근 3경기 승리가 없고 득점은 꾸준한데, 레버쿠젠도 지난 켈른과의 경기에서 비기고 연장 가서 이겼기 때문에 얘네도 일정이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볼프스가 일정 부분은 더 괜찮다. 레버쿠젠은 일단은 이제 챔스는 이제 기다려야 되긴 합니다. 기다려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엊그제 바로 경기를 치렀고 실점도 꾸준하다는 점, 여러모로 생각을 했을 때 요거는 레버쿠젠이 아무리 1패고 득실이 더 괜찮아도 원래 볼프스가 원정 성적이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주전키퍼 부상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볼프스. 레버쿠젠도 수비 쪽에 퇴장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요 경기는 2.5를 줬기 때문에 무조건 오버 가야 된다 봅니다. 뭐 비기더라도 최근에 홀슈타인전 2대2 무승부라든가, 뭐 뮌헨전 2골도 넣고,
아니면 예전에 마인츠전 4대3으로 역전했던 경기라든가, 레버쿠젠도 최근에 뭐 쾰른전도 그렇고, 뭐 호펜하임, 뭐 라이프치, 뭐 AT 꾸준하게 실점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뭐 레버쿠젠이 이길 수도 있고 볼프스도 이길 수 있어서 오버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오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인츠하고 아우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마인츠 순위가 6위로 꽤 높습니다. 아우쿠하고 승점이 5점 차. 득실도 더 좋고, 그리고 원래 원정 좋았던 마인츠인데 지금은 홈에서 승점이 좀 더 많고, 아우쿠도 홈에서 좋지 원정 성적은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마인츠의 이제 이 공격 쪽에 이제 버카르트의 이제 그 결장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엔 완전 결장은 아니라서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미드필더나 미드필더에 경고 누적이 있고 또 부상으로 빠진 선수가 이번에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공격에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다 결장으로 이어지면 그래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우쿠는 수비의 경고 누적 말고는 최근 부상이 거의 없긴 합니다. 근데도 마인츠가 지난번 원정에서 지면서 원정 3연패거든요. 근데 뭐 그때 공격에 버카르트가 못 나오더라도 그때 슈투트 뭐 2대0으로 잡았기 때문에 홈에서는 5연승 중입니다. 컵대회 빼면 6경기 무패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정은 불안할 수는 있는데 홈이면은 오늘 지면 연패기 때문에 또 아우쿠는 또 슈투트하고의 컵대회도 해서 일정도 더 빠듯하고, 뭐 그전에 뭐 3승 1무로 무패 흐름이긴 해요 리그는. 근데 마인츠 승을 봅니다 요건. 마인츠 승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 경기 노리치하고 더비카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마인츠가 홈에서 아우쿠 상대로 3연승 중이기도 하네.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앞전의 경기를 좀 가긴 했습니다. 먼저 마감되는 경기를 좀 묶어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다음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리치하고 더비카운 가도록 할게요. 자 더비카운은 순위가 너무 낮거든요 지금. 노리치하고 비교했을 때는 승점이 이제 10점 이상 차이 나고, 실점은 비슷한데 득점에서 10골 이상. 그리고 노리치가 워낙 홈에서 성적이 좋아요. 그리고 더비카운도 홈에서 성적이 그나마 괜찮지 원정은 1승밖에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보르아사인제 이제 출전 정지, 그리고 공격에 몇 명의 부상, 뭐 미드필더도 있고, 그래서 팀 내 두 자릿수 15골인데 요 빠지는 게 좀 크다. 그리고 더비카운도 뭐 노리치도 공격에 뭐 부상자나 뭐 출전 정지가 있긴 하지만 더비카운이 수비 쪽에 뭔가 결장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노리치보다는 임팩트가 좀 적어도 수비 쪽의 결장자도 최근 부상이 한 2명 정도 되기 때문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보여집니다. 왜냐면 홈에서 강한 노리치라. 근데 노리치가 유독 최근에 더비카운 상대로 홈에서 상승이 별로입니다. 근데 보라사인즈가 지난번에도 못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라사인즈 못 나온 지 한 몇 경기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리치 스완지나 와포드 잡은 거 보면은 그래도 홈에 노리치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더비카운이 최근에 4연패 중이고 컵대회 비긴 거 빼면은 7연패입니다. 7연패. 원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노리치 승 보는 게 맞다. 뭐 마행까지는 못 보더라도
노리치가 보라사인즈 말고 골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없냐? 그게 아닙니다. 아마 그때 노리치가 언제였지? 스완지 이길 때 그 조슈아 서전트가 얘도 부상이 꽤 길었거든요. 근데 얘가 아마 득점을 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잘만 하면은 근데 더비카운도 마엔으로 졌던 경기가 생각보다 손에 꼽아서 그냥 승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언어보로 접근해야 되는데 더비카운이 언더가 최근에 조금 있어서 뭔가 오버 가기도 좀 부담스럽다. 그냥 노리치 승만 볼게요. 이게 핸드무 보기도 최근에 또 5대1로 이겼던 전적이 있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셰필드하고 포츠머스 가도록 할게요. 자, 셰필드 잠시만요. 일단은 셰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워낙 좋죠. 지금 3위. 그리고 포츠머스는 이제 강등권 바로 위고 득실도 너무 실점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득점은 별로 차이 안 나는데. 그리고 워낙 홈에서 성적이 좋은 셰필드 유나이티드라 원정 포츠머스 1승 3무 10패로는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뭐 무어가 이제 탈장으로 뭐 결장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골을 워낙 골고루 넣고 있고 구스타보 해머도 6골, 캠벨도 6골. 포츠머스는 수비 쪽에 장기 부상자, 뭐 공격 쪽에도 부상이 있고 그래서 임팩트로는 셰필드가 더 크긴 한데 포츠머스도 결장이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2경기 득점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원정에서 최근에 7연패인가? 너무 못해요 원정. 그나마 홈에서 잘하지. 근데 셰필드는 예전만큼 홈에서 막 잘하는 건 아닌데 최근에 뭐 카디프한테도 FA컵 지고 헐시티한테 3대0으로 지기도 했지만 최근 어쨌든 승리를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원정에서도. 그래서 포츠머스의 원정 성적 갖고는 이게 도저히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 볼게요. 마헨은 조금 애매하다. 왜냐면 그 전에 셰필드가 이제 홈에서 무실점할 때 마헨으로 이겼던 경기들이 꽤 있는데 포츠머스의 원정 실점률 보면은 마헨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새 셰필드가 가끔씩 오락가락해서 그리고 근데 뭐 공격에 아주 큰 결장이 막 아주 많은 게 아니라서 요거는 한번 마엔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요새 살짝 마엔이 거의 잘 안 나오긴 하거든요. 포츠머스도 브로미치전 빼면은 사실 썬더랜드도 한 골. 그냥 승만 보죠. 셰필드 승. 셰필드 승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번트리하고 입스위치 가도록 할게요. 이게 FA컵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또. 자, 코번트리는 지금 성적이 보면은 11위. 그리고 입스위치는 뭐 1부니까. 근데 얘네도 1부에서 성적이 그렇게 높진 않죠. 지금 보면은 19위입니다. 19위. 둘 다 성적이 안 좋은데 어쨌든 코번트리가 최근에 리즈전 빼고는 성적이 상당히 좋았고 원래 얘네 홈에서 잘합니다. 코번트리. 그래서 홈에서 나름 성적이 괜찮고 뭐 결장 부분 보면은 뭐 아주 최근 부상은 없어요. 뭐 중간중간 부상들이 좀 있긴 하지만 잠깐만요. 아니구나. 코번트리를 다시 봐야겠네. 공격에 2명. 근데 얘네가 장기 부상이고 미드필더도 그렇고 이거 말고는 크게 없네요. 그리고 입스위치도 보면은 결장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장기 부상이라서 많진 않은데 이렇게 보면 둘 다 비슷하다. 다만 이제 1부랑 2부 팀의 싸움인데 입스위치도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입스위치 원정이라 가기가 좀 빡세다.
이게 코번트리가 이길 수도 있다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네, 홈이라서 코번트리가 홈이라서 그래서 뭐 입스위치의 승리까지 생각을 하면은 코번트리 프렘보다는 오버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 오버 이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버튼하고 본머스. 뭐 상성은 둘이 붙었던 적이 있는데 코번트리가 최근에 이긴 적이 없긴 해요. 입스위치 상대로. 그래서 오버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버튼하고 본머스. 뭐 얘네는 1부니까 에버튼이 지금 16위, 본머스가 7위. 뭐 실점은 같지만 득점 차이가 본머스가 훨씬 좋고,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뭐 FA컵입니다. 32강. 에버튼이 칼버트 르인이랑 뭐 맥네일은 여전히 부상 중이고, 이 미드필더에도 최근 그래도 부상이 있다는 점. 그리고 본머스 수비 쪽에 뭔가 빠지는 선수들이 좀 있긴 하네요. 예전부터. 근데 최근 부상은 아니고, 그나마 최근 부상 찾으면은 뭐 공격 쪽도 근데 수비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결장자들이 못 나온 지 조금 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최근은 칼버트 르인이다. 본머스 요새 잘하다 보니까 이거는 에버튼 홈이라도 본머스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물론 지난번 리버풀전 지면서 오랜만에 지긴 했는데 그 전에 뉴캐슬 원정도 4대1로 이겼고 첼시 풀럼전 비겼던 거 생각하면 에버튼이 원래 언더 나는 팀이거든요. 근데 유독 최근에 홈에서 득점을 좀 한다. FA컵도 2골, 토트넘 3골, 레스터 4골. 그래서 요거 아마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3.5면 좀 애매한데, 그렇다고 에버튼이 뭐 레스터 4대0 잡았다 해서 레스터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에버튼도 잘한 게 있는데. 근데 본머스가 워낙 최근 흐름이 좋다 보니 뭐 다득점 비길 수도 있고, 아니면 본머스의 승까지 생각하거나 에버튼이 컵 대회라서 이기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오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경기 했죠? 둘, 넷, 14경기 했네. 오늘 30경기 중에 거의 반타작은 했네. 반타작 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까지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부터는 얘기로만 하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나중에 오면 이게 다 채워졌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늘 일정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앞경기 한 조각 간 것도 있긴 하지만 11시로 미뤄졌기 때문에 더 늦게 온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시 마감이었으면 벌써 끝냈겠죠. 근데 11시 마감이었기 때문에 앞에 어차피 경기도 많지 않고, 그래서 엘라스 경기부터 11시 마감입니다. 그래서 평소대로 생각하면 지금 뭐 8시 한 반 정도라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1시간 미뤘다고 해서 뭐 차이가 있나 생각했지만 이 배트맨으로 구매할 땐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생각할 수도 있고, 뭐 5% 가면은 11시까지 하는 데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봅니다. 보통 10시에 보통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디 뭐 단독으로 있는 건물이 아니고서는 그 건물이 닫힐 때 닫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11시까지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긴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사우스햄튼하고 번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간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뭐 유튜브도 올려드릴 텐데 앞전 경기들은 아마 참고를 못할 겁니다. 이미 마감된 경기들도 있고. 내일은 좀 일찍 올게요. 내일은 한 12시 1시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3경기인가? 아무튼 자, 사우스햄튼하고 번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우스햄튼이 1부에 1부 하지만 꼴찌고, 번리는 순위가 꽤 높죠. 2위입니다. 2위. 원정에서조차도 성적이 좋은 팀이라서, 물론 1부, 2위 팀이 붙으면 또 다르기도 해요. 지난번 사우스햄튼이 스완지도 3대0으로 잡고 올라오기도 했고, 입스위치전도 이기면서 연패도 끊고, 득점은 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팅엄이나 맨유 원정도. 근데 번리가 워낙 아시겠지만
챔피언십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고 득점은 많지는 않지만 실점이 적거든요. 그래서 사우스햄튼 생각하면 오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번니하고의 상성에서도 보면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득점도 하는데 실점도 좀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오버였거든요, 최근에. 근데 번니가 워낙 실점이 요새 적어서 오버 가기가 좀 빡세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사우스햄튼의 그림은 그래도 번니 풀엔 가야 되지 않을까. 사우스햄튼을 믿기가 어렵다. 번니의 실점을 좀 믿겠다. 비길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이 경기.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는 거는 딱 반, 15경기 요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부터는 그냥 말로 가겠습니다. 자, 스토크 카디프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이제 컵대회인데 일단 둘 다 챔피언십이고 스토크 카디프가 순위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승점 1점. 근데 이제 득점은 카디프가 좀 앞설지언정 실점 차이가 10골 이상 나기 때문에 스토크가 더 좋죠. 카디프보다는. 그리고 이 스토크가 뭐 홈에서 성적이 좋은 건 아닌데 패배가 좀 적긴 해요. 4패로. 뭐가 좀 있고. 그리고 카디프는 이 원정에서 성적이 막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에요. 1승밖에 못했는데 얘네도 무가 많고. 어쨌든 근소하게 저는 스토크가 살짝 더 좋다. 실점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리고 아까 사우스햄튼하고 번니 그걸 안 봤어요. 결장자를 안 본 것 같은데 일단 사우스햄튼 쪽은 그나마 최근 결장이 뭐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수비 쪽이고 번니는 브라운힐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도 있고 부상 의심이 되긴 하는데 이 조시 브라운힐이 못 나오면 좀 타격이 있다 보여지거든요. 얘가 아마 몇 경기 못 나온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챔피언십이 잠시만요. 한 30경기 많은데 31경기 했기 때문에 근데도 그냥 번니 풀엔 보겠습니다. 실점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마저 이어서 하자면 스토크의 결장자 보면은 뭐 수비 쪽에도 몇 명 부상이 있고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니지만 공격에도 뭐 마노프 여전히 부상이고 그거 외에는 딱히 상황이 달라진 건 없고 카디프도 공격 쪽에 부상이 있긴 합니다. 뭐 한두 명 정도. 이러면은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보면 스토커가 좀 손해긴 한데 어쨌든 두 팀이 붙었을 때 최근 4연속 무승부 홈에서 무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토커가 썬더랜드를 잡고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헐시티도 이기고 최근에 패배가 많지는 않지만 이긴 것도 많은 건 아닙니다. 그냥 무가 많다는 점. 그리고 카디프도 최근 리즈전 지기 전까지 무패를 꽤 달려왔고 그래서 둘 다 승리는 카디프가 더 많긴 한데 스토크도 최근 홈의 흐름이 좋다 보니 이거 무승부 유력합니다. 무 보겠습니다. 무 보고 넘어갑시다. 이런 경기. 자, 빌바오 지로나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게 와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자, 빌바오 같은 경우 지로나 상대로 이제 홈에서는 최근에 1승 1패 20년도 이후에 그리고 지로나 원정 가서도 지고 왔기 때문에 뭐 상성이 막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빌바오가. 근데 어쨌든 빌바오가 이제 홈에서 전체 3패밖에 안 했고 지로나하고 득점은 비슷할지언정 실점 부분이 좀 더 뛰어나고 홈에서 1패밖에 안 했고 또 지로나가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다 이제 빌바오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결장 부분도 니코 윌리엄스의 그 햄스트링 부상 말고는 최근 부상이 크게 없긴 해요. 기존의 부상이었던 선수들 빼고. 근데 지로나 같은 경우도 보면 단주마도 계속 부상 중이고 얘네도 기존 부상자들이라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빌바오의 최근 부상이 더 크죠. 니코 윌리엄스. 그리고 빌바오는 지난번 베티스전도 비기면서 어쨌든 리그로만 보면은 지금
두 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세 경기 무패긴 하지만 뭐 그 전 경기까지 합치면 꽤 기네. 중간에 컵 대회가 껴있다 보니까 그런데 무패 흐름이 꽤 기네요. 뭐 근데 뭐 성적이 말해주겠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패배가 적으니까. 그리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라스팔마스 잡았죠. 2대1로. 그래서 지금 최근의 흐름으로만 보면은 뭐 지로나가 이기긴 했지만 그 전에 4연패 중이었거든요. 챔스 포함. 리그에서도 연패 중이었고. 물론 지로나가 원정에서 뭐 헤타페도 잡고 비아레알하고 비기고 라요전도 쉽게 안 진 거 생각하면은 지로나도 쉽게 질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빌바오 승 봐야 됩니다. 이거 뭐 마엔 볼 수는 없어도 빌바오가 최근에 레가네스 뭐 베티스 비긴 게 아쉽긴 하지만 한번 이겨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로나가 최근에 잘했던 게 좀 걸리시는 분들은 무승부를 보험으로 바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로나가 최근 레알전 빼고는 다 거의 한 골 차로 졌기 때문에 근데 빌바오 무패 흐름이 길어서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승무로 봅니다. 저는 승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고배당으로는 핸디무 정도? 만약 노린다면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하고 고어헤드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승무패 포함된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무패가 퍼센테이지가 한 14경기 중에 8경기밖에 안 되거든요. 50%가 넘는 게. 근데 벌써 프라이도 승보고 마인츠도 승보고 빌바오도 승보면 사실 오늘 경기에서는 변수를 노릴 게 크게 없다. 나머지 이제 비아레알 말고. 그럼 내일 경기에서 다 노려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아니면 당첨자가 엄청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 헤라클레스 고어헤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맨시티가 골을 먹혔네. 맨시티 요새 상당히 안 좋네요. 잠깐 좋아지나 했더니 자 헤라클레스하고 고어헤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라클레스가 고어헤드 상대로 홈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최근 전적만 보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고어헤드가 순위가 높거든요. 득실도 더 좋고 승점 차이도 꽤 있고. 근데 헤라클레스가 홈에서 무가 진짜 많다. 2패밖에 안 했습니다. 고어헤드도 홈 성적이 좋지 원정 성적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결장자도 아주 크게 있는 건 아니고 고어헤드도 마찬가지고. 이러면 최근에 헤라클레스가 위트레트도 컵대회 잡아냈고 고어헤드도 컵대회 잡아내긴 했지만 꾸준하게 실점이 있습니다. 고어헤드도 지난번 뭐 노르든가 그 팀한테도 한 골 내줬고. 근데 고어헤드도 홈에서 성적이 워낙 좋은데 최근 원정 성적에서도 3경기 무패 중이긴 해요. 그래서 경기수로 따지면 9경기 무패입니다. 근데 헤라클레스도 홈에서 지금 8경기 무패. 홈 원정 포함하면은 최근에 얘네 8경기니까 9경기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둘 다 컵대회에도 일정을 치렀고 뭐 무패 흐름도 비슷하고 이런 거 무 봐야죠. 무승부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니스하고 랑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지금 9시 반 10시 경기도 사실 저는 뭐 앞전에 요 4경기를 해서 갔기 때문에 여기 엘라스부터는 11시 경기라 10시까지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하면 지금 니스 경기니까 지금 30분 조금 넘었으니까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올려드리면 그래도 11시 경기부터는 빨리 보면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니스가 랑스 상대로 홈에서 강합니다. 최근 한 10몇 년 동안 진 적이 없어요. 홈에서. 그래서 상성에서는 니스가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니스 같은 경우에는 랑스하고 승점 차이가 1점 차밖에 안 납니다. 득실도 보면은 뭐 니스가 조금 더 앞서긴 해요. 득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점이 많아도. 왜냐면 득점 차이가 10골 이상 나거든요.
그리고 니스는 파리랑 두 팀이 홈에서 무패 팀 중에 한 팀입니다. 요 두 팀밖에 무패인 팀이 없어요. 근데 랑스는 또 홈보다 원정에서 승점이 더 좋습니다. 1패밖에 없고. 그래서 홈의 강팀의 니스랑 원정 강팀의 랑스. 별장자도 크게 없습니다. 니스 같은 경우. 근데 랑스 보면은 미드필드에 이제 이적한 선수도 한 명 있는데 공격에도 이적이 있는데 비중이 미드필더 비중이 좀 커요. 출전 시간도 더 많고 뛴 경기 수도 많고 골도 4골 2어시. 근데 일단 이적이 2명이 있고 공격에 뭐 조금 된 부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랑스가 좀 손해죠. 이적 이슈에 뭐 공격 뭐 기존 부상까지 하면은 안 그래도 홈에 무패인데 니스가 딱 걸릴 건 딱 하나입니다. 컵대회 가서 지고 온 거. 근데 그 어쨌든 컵대회 일정을 치렀잖아요. 원정 가서. 그리고 뭐 얘네가 이제 유럽파는 성적이 워낙 안 좋아서 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리그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컵대회도 졌고. 딱 하나 걸리는 건 그거다. 근데 이제 랑스는 일정도 없었고 뭐 이적 이슈나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뭐 주축인 선수 들이 가는 게 아니고 그나마 미드필더 선수인데 근데 이제 그 득점력으로 보면 니스가 좀 괜찮긴 하거든요. 최근에 마르세유나 이겼던 경기들 보면 좀 다득점인 경우가 좀 많아요. 특히 홈에서 최근 한 골 넣은 경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난번 컵 대회도 선제골 넣고 역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뭐 랑스 상대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랑스도 최근 파리한테도 역전패 당해서 1대2로 진 거지 1대0으로 앞서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니스가 홈의 무패를 이어가긴 하지만 컵 대회 일정을 생각하면은 무승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무 봅니다. 앞전에 무 봤던 게 거의 없는데 지금 보는 것 중에 무가 좀 있네요. 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엠폴리하고 AC 밀란 가도록 할게요. 자, 엠폴리 같은 경우 지금 16위 승점이 AC 밀란하고 10몇 점 차가 있는데 득실도 밀리고 뭐 홈에서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원정 성적이 좋거든요. 얘는 밀란은 홈이 좋긴 한데 원정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뭐 미드필더 퇴장도 있고 뭔가 부상들이 장기 부상자들이 좀 은근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부상에서 회복하는 단계 같거든요. 나올 수 있을지 말지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래도 뭐 장기 부상자 한두 명 있는 아니면 최근 부상자 한 명 있는 AC 밀란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근데 AC 밀란의 단점이 얼마 전에 홈에서 컵 대회를 했습니다. 로마를 이기긴 했지만 그래서 일정 부분이 좀 빡세다. 엠폴리에 비해. 그리고 엠폴리는 지난번에 퇴장이 있었고 최근 뭐 홈에서 득점도 꾸준하게 하고 하지만 실점이 계속 꾸준하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몇 경기야 이게 8경기째 승리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상 이겨줘야 되긴 합니다. 뭐 아탈란타전도 2골 넣고 했는데 엠폴리의 홈의 성적으로 보면 뭐 아무리 AC 밀란이 뭐 로마하고의 컵 대회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뭐 플리시치나 레앙도 교체로 들어가고 적절하게 섞어줬기 때문에 뭐 완전 풀로 뛴 게 아니라서 AC 밀란 승 봅니다. 요거 만에 하나 엠폴리가 뭐 이기거나 그런 경우 수를 생각하면은 오버로 접근해야 되는데 엠폴리가 최근 득점력을 2골 이상 넣었던 적이 그 아탈란타 원정 베로나 원정 말고는 최근엔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한 골이 전부라서 그래도 밀란의 득점력을 보면은 언더보다 오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오버를 같이 보겠습니다. 승이나 오버나 배당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뭐 다득점으로 비겼을 경우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엠폴리가 AC 밀란을 잡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오버가 더 낫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라스팔마스하고 비아레알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성에서도 엠폴리가 밀란한테 홈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AC 밀란한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라스팔마스 비아레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막 톤을 크게 안 내거든요. 지금 좀 작게 얘기하는 점 참고하세요. 그래서 볼륨을 좀 높여야 됩니다. 나중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 점 참고하시고, 평소보다는 톤을 좀 더 내리고 있어요 지금. 자, 라스팔마스 비아레알. 지금 보시면 비아레알이 순위도 더 높고 실점도 적은데 득점도 10골 이상 차이 나고, 뭐 하나 좋은 게 없습니다. 라스팔마스. 그렇다고 뭐 원정보다 홈에서 성적이 조금 더 좋긴 한데 비아레알이 홈 원정 차이가 없는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나마 이제 원정 득점력이 홈에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 라스팔마스 뭐 출전 정지부터 장기 부상, 그리고 최근 경고 누적, 제이미 마타, 질병까지 못 나오는 선수가 몇 명 됩니다. 그에 반면에 비아레알은 모레노의 이제 장기 부상, 또 공격수 한 명 더, 이거 말고는 크게 없어요. 그래서 뭐 결장 부분으로 밀리지 않기 때문에 뭐 라스팔마스가 최근에 바르샤, 뭐 소시, 뭐 강팀들 상대로도 잘했고 한데 최근엔 또 부진하거든요. 레알한테도 4실점, 오사수나 비기긴 했지만 지로나 2실점, 뭐 홈에서 헤타페 2실점. 헤타페 아시겠지만 득점력이 워낙 적은 팀인데 헤타페한테 2실점 할 정도고, 비아레알이 최근에 폼이 좋다. 소시한테 한 번 지긴 했지만 레가네스 5골, 마요르카 4골, AT 선제골 넣고 바야돌리드 5골. 그래서 저는 요거 비아레알 승 봅니다. 그리고 요것도 오버 같이 볼게요. 저는 오늘 유일하게 이제까지 마엔 봤던 경기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다 핸디무입니다. 승 보더라도 마엔 갈 수 있었던 경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물론 라스팔마스가 홈이라서 좀 빡세긴 해요. 그나마 노린다면. 근데 오버 보는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거죠. 비아레알이 2대1로 이기면서 또 오버의 승의 핸디무. 왜냐면 라스팔마스가 홈에서 뭐 엘체라든가 레알한테는 다득점으로 지긴 했는데, AT도 그렇고 예전에 비아레알 원정 가서도 그렇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골 차가 많아요. 홈에서는 마요르카전도 한 골, 셀타비고도 한 골, 최근에 헤타페 아니면 지로나 원정. 그래서 비아레알의 다득점을 예상하고 이제 가는 건데, 사실 레가네스전 뭐 2명 퇴장도 있었기 때문에 홈 말고는 원정에 대한 그 마엔이 아직 증명이 된 게 아닙니다. 최근에 예전에도 다 한 골 차에서. 그래서 아마 요거 원정인 걸 생각하면 요것도 좀 불안해요. 오늘은 고배당 노릴 것들은 대부분 핸디무로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오버를 보기 때문에 좀 비아레알 승 오버, 뭐 고배당으로는 핸디무 정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비아레알 승을 보기 때문에 승무패에서도 지금 벌써 프라이, 마인츠, 빌바오, 비아레알 다 그래프대로 가거든요. 이러면 어디선가 노려야 됩니다. 일단 볼프스 쪽에서 한번 변수를 노려볼 것 같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빌바오의 무승부 정도, 프라이는 이겨야 될 것 같고, 라스팔마스도 한번 뭐 노려볼 만은 하겠죠. 홈이라서. 근데 득점력으로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메넨글라 프랑크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프랑크가 순위가 높은데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넨글라도 순위가 나쁘진 않은데 프랑크가 3위고 득점 차가 좀 납니다. 10골 이상. 거기다 프랑크가 실점도 더 적고, 얘네가 홈에서 워낙 잘하거든요. 6승 3무 1패. 메넨글라도 홈 성적이 좋은 팀이라서 원정은 홈에 좀 많이 못 미칩니다. 프랑크는 원정도 좋은데, 어쨌든 모든 상황에서 프랑크가 좋고, 이 공격 쪽에 이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일단 미드필더의 부상이 한 명 있고 완전 결장. 공격 쪽에 이제 장기 부상 말고 최근 이제 알라산 플레아랑 얘 누구야? 잠시만요. 메넨글라가 지금 알라산 플레아랑 이 11번 클레인 딘스트? 이름이 좀 어려운데 여기는 또 클레인 디엔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 2명이 지금 애매하거든요. 부상 의심 상황이라서
이 11번 선수는 또 12골에 6어시, 플레이하는 이제 6골 3어시, 1, 2위입니다. 둘이 합치면 거의 18골에 9개 어시라서 얘네가 지금 플레이하는 한 경기를 못 뛴 것 같고, 요 11번 선수 클라인 딘스트는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거의 풀로 뛴 것 같은데 이게 결정으로 이어지면 좀 클 것 같다. 그리고 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 완전 부상 말고는 공격은 뭐 장기 부상이고, 그리고 에키티케 선수가 나오면은 여기는 근데 그게 가장 컸죠. 마르무시의 이적 이후에도 이제 뭐 도르트문트도 잡고 페렌츠바로시, 뭐 호펜하임 했는데 최근 로마 지고 원정 가서 볼프스랑 비기고. 근데 마르무시 이적한 것 치고는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지금 메넨글라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홈에서 프랑크한테 살짝 밀리거든요. 그리고 최근 연승 중이긴 합니다. 슈투트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크의 흐름으로 봤을 땐 이것도 비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원정이라서. 뭐 메넨글라가 저 선수들이 아까 뭐 엘라선 플레이하나 결장을 하면 모르겠지만 무승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보겠습니다. 그 표요. 이게 참 애매한데 오늘은. 그래서 원래 오늘 방송을 안 킬려 했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만 가려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요거거든요. PSV. 요거 다 하면 한 10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충 구상해 놓은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짜려면은 그래도 한 10시 한 20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11시 마감이긴 한데 보통 10시에 그 기준이 맞춰져 있으니까. 정배중 언제까지 찍어주면 되나요? 언제까지? 저 밑에 PSV 다 생테티엔까지 언제까지? 돌문 비아 지금 나가야 되는데 오케이. 돌문 잠시만요. 돌문 비아 프라이 잠깐만요. 그거 한 번만 더 봐드릴게요. 그걸 봐드릴게요. 돌문이랑 아까 비아랑 프라이 요 중에 가장 좋은 거를 봐드릴게요. 뭐 그거는 뭐 한 1, 2분이면 되니까. 그리고 프라이만 한번 더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 결장자도 같이 봐야 돼서. 잠시만요. 이제 프라이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것만 보고 결정해 드릴게요. 지금 둘 중에 하나거든요. 프라이 어디 갔어? 프라이. 저는 제가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는 도르트문트입니다. 도르트문트. 왜냐면 그 비아레알도 이길 확률이 높긴 한데 원정이고 이게 승무패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비길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라서. 라스팔마스가 홈에서 은근히 쉽게 안 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프라이도
프라이가 홈 승률이 좋긴 한데 실점이 은근히 좀 많습니다. 홈에서. 그래서 그 홀슈타인전도 3대 0에서 3대 2 상황 보면 하이덴하임도 최근에 뭐 한 골차 승부도 많았고 브레멘 원정도 비겼고 얘네가 일정이 뭐 더 타이트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왜 좋아 보이냐면 그냥 봤을 땐 도르트문트도 별로일 수 있는데 슈투트 일정 때문에 그래요. 일정. 슈투트가 지난번 이제 홈에서 컵 대회를 했는데 시간상으로 보면은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뭐 도르트문트가 이제 일정 부분도 더 여유 있고 뭐 다음 도르트문트 챔스 일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컵 대회 며칠 전에 치른 슈투트보다는 도르트문트가 좋아 보입니다. 원래 도르트문트가 홈 성적이 좋기도 했고 해서 저는 도르트문트 봅니다. 도르트문트 그나마 셋 중에 좋은 거. 공격 쪽에 딱히 크게 결장이 없어서 뭐 불안하긴 하지만 슈투트도 뭔가 질병이나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은근히 좀 있거든요. AC 밀란 무승부요? 잠시만요. 내가 아까 AC 밀란을 뭐 봤지? 한번 봐드릴게요. 아까 내가 AC 밀란을 AC 밀란 승부입니다. 승. 아마 핸디무 쪽으로 노리는 게 나을 거예요. AC 밀란. AC 밀란은 승부기 때문에 핸디무 고배당으로. 무승부는 안 보여요. 잘. 왜냐면 그 엠폴리가 꾸준하게 실점이 있거든요. 물론 원정이라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AC 밀란이 이제 컵 대회를 치러서 이제 일정이 좀 빡세긴 한데 얘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앙 그리고 플리시치 다 교체를 로테이션으로 돌렸기 때문에 뭐 먼저 뛴 선수는 이제 후반에 또 교체해주고 했던 상황이라 원정이라도 AC 밀란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엠폴리의 그 실점률로 봐서는. 근데 이제 뭐 한 골차 승부로 이길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AC 밀란은 승 보면서 핸디무 오버도 같이 보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아마 가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좀 빨리 오고 뭐 뭔가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조금 하다 보니 늦어졌다. 그래서 이제 앞전의 경기들도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가긴 했지만 좀 애매하게 됐고 그래서 전 11시 경기 위주로 가려고 일단은 좀 안 키려다가 늦게 킨 것도 있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어디냐 메넨글라 프랑크 무승부까지 받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중간 모르는 거 뭐 물어볼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수시로 보기 때문에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자 PSV 빌럼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PSV 같은 경우는 뭐 1위죠. 빌럼하고는 순위 상대가 안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차이도 워낙 많이 나고 이거는 웬만해서는 PSV 승 봐야 되는데 배당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빌럼이 아무리 못한다고는 하지만 홈보다 뭐 홈이나 원정이나 차이는 없지만 PSV가 홈에 무패라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히카르도 페피가 지금 부상이고 틸만도 발목 부상 때문에 뭐 몇 경기 못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 공격에 지금 누구야 얘? 틸? 후스틸? 얘도 지금 부상 의심이고 또 수비 쪽에 부상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진 않다. 그리고 빌럼도 퇴장이 있긴 합니다만은 요새 PSV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점이 꽤 많은데 지난번 페누르트전은 또 실점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빌럼 상대로 지금 전승이에요. 전승 19경기 19승 무패. 그래서 요거는 PSV가 뭐 컵대회가 있었다 한들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빌럼이
최근에 트벤테 원정도 6실점, 뭐 발베이크 2실점. 그나마 얘네가 비볐던 거는 홈에서 이제 뭐 아니면 예전에 알크마르 원정 잡았던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PSV를 잡을 그 사이즈가 안 나와요. 그래서 PSV 승 보는데 1마엔도 1.28이라서 배당이 적습니다. 그럼 결국엔 2마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PSV가 컵대회를 치르고 온 겁니다. 그리고 실점이 많다는 점. 그래서 빌럼이 지더라도 뭐 트벤테처럼 한 골 또는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승 1마에는 배당이 안 돼요. 가능성이 높아도. 그럼 2마에 시작해야 되는데 뭔가 3대1로 끝날 수 있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오버가 가장 좋습니다. PSV는. 오버 봅니다. 오버. 그 다음 릴 르하브로 가도록 할게요. 자, 4위하고 꼴찌 싸움인데 일단은 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적이 좋죠. 3패만 하고 르하브는 득점 차이도 2배 나고 실점도 2배 납니다. 그래서 릴한테 뭐 하나 되는 게 없다. 그리고 릴은 홈에서 6승 3무 1패 성적도 아주 좋고 뭐 결장자도 대부분 장기 부상 말고는 없고 르하브르가 오히려 최근 뭐 미드필더라든가 아니면 수비 쪽에 퇴장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빠지는 선수도 뭐 르하브르 쪽도 장기 부상 포함하면 만만치 않죠. 그래서 릴이 다 좋습니다. 상성에서도 홈에서 진 적도 없고 딱 하나 걸리는 건 이제 컵 대회인데 그 연장 가지도 않았어요. 승부 차이 끝에 졌기 때문에 릴은 또 챔스의 그 뭐 일정을 기다리는 입장이고 리그로 보면은 최근 생테텐 4대1 니스도 역전. 그래서 웬만해서는 릴이 진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버풀이랑 스트라스 전 빼고는 스트라스도 역전패 당한 거라 홈에서 르하브르한테 진다는 그림이 안 보입니다. 최근에 뭐 랭스나 앙제한테 비겼지만 아무리 컵대회 했다고 한들 뭐 연장 간 것도 아니고 릴승 봐야죠. 근데 이것도 배당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르하브르가 어쨌든 예전에 니스전 한 골 아니면 최근 랭스나 앙제 뭐 그런 경기들을 골을 넣었던 거 생각을 하면은 이게 좀 애매한데 승을 보긴 하는데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승 갈 거면 아까 PSV도 1마인을 봐야 됩니다. 근데 오버를 봤던 이유는 배당 대비 메리트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결국에는 언오버로 접근을 하거나 뭐 프렌이나 뭐 마인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1마인을 할 수 있을까도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면 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페노르트나 생테 상대로 이제 4득점 6득점 하긴 했는데 갈 거면 마인 가든가 아니면 언오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르하브르가 반반이란 말이죠. 여기서 벌써 이제 멈추면 안 되는데 지금 달려야 되는데 여기서 막히네. 요거는 그냥 릴승 보겠습니다. 릴승.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릴승 보거나 넘어갑시다. 여기서 머무르고 있을 시간이 없다. 릴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체크해 드릴게요. 갈 경기는 아니다. 왜냐면 마인이 잘 안 보입니다. 마인이 컵 대회를 뛰고 왔기 때문에 저기서 고민할 게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흐로닝원하고 네이메어 가도록 할게요. 자, 흐로닝원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순위가 네이메어하고는 딱 3점 차거든요. 근데 득실에서 많이 밀립니다. 득점이 거의 2배 좀 안 되게 차이 나고 실점도 더 많고 그 흐로닝원이 알메러 시티 다음으로 득점력이 적은 팀이라 그나마 믿을 건 홈이다. 홈에서 4승 4무 2패. 원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네이메어는 원정에 그 무승부가 없는 팀입니다. 그리고 흐로닝원이 홈에서 실점이 좀 적어요. 그리고 결장자가 아주 크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이메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믿을 건 홈이다. 성적은 반반 같고. 그러면 홈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최근 어쨌든 홈에서 알메러, 즈볼러, 빌럼, 스파르타, 헤이렌베인까지 지금 5경기 무패긴 하거든요. 네이메어 같은 경우는 최근 PSV랑도 홈에서 비겼고 얘네가 최근에 5경기 중 최근 6경기에 딱 한 번 졌으니까 흐름상
비길 가능성 높다. 흐로닝원도 득점이 높은 팀이 아니라서 0대0 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무 봅니다. 무 찍거나 넘어갑시다.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흐로닝원까지 하고 이제 토리노부터 가도록 할게요.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죠. 한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토리노 제노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리에 이제 순위 차이가 얼마 안 나는 팀들 싸움인데 일단은 득실은 토리노가 살짝 더 좋아요. 제노아가 실점이 많아서. 근데 토리노 같은 경우 뭐 홈이나 원정이나 별 차이가 없네요. 얘네 보면은. 그리고 공격에 뭐 두반 사파타는 뭐 장기 부상이고 대부분 못 나오는 선수는 장기 부상입니다. 제노아가 그나마 수비 쪽에 경고 누적 1명.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토리노가 제노아 상대로 상성에서 홈에서 엄청 강하다. 15년 전에 한번 지고 최근에 또 무승부도 많이 없기 때문에 상성은 토리노가 좋다. 토리노가 요새 무패잖아요. 6경기 1승 5무라서 무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무패 흐름이 길다. 뭐 유벤도 비기고 피오렌티나도 비기고 아탈란타도 비기고. 그래서 제노아가 지난번 피오렌티나전 지면서 원정 연패고 제노아도 그 전에 이제 패배가 좀 적긴 했어요. 무가 많고. 근데 토리노가 뭐 이길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요거 같은 경우는 토리노 승무로 봐야죠. 왜냐 잘 안 지긴 하는데 강팀 약팀 상관없이 무가 많다. 제노아도 3연패까지 할 그림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마 토리노가 홈에서 연승까지는 못할 것 같고 뭔가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기도. 그래서 저는 무승부에 좀 더 가깝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 레알하고 AT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경기죠. 왜 중요하냐면 승점 차가 얼마 안 나요. 지금 1점 차거든요. 바르샤가 레알이랑 4점 차고 당연히 득실은 레알이 좋죠. 득점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AT가 최소 실점 팀이고 레알이 홈에서 9승 1패긴 하지만 AT도 원정 2번밖에 안 졌고 근데 이제 어쨌든 지난번에 음바페인가 누구 공격 쪽에 부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일단 공격 쪽에 거의 부상이 없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 리디거의 이제 수비 쪽 부상 말고는 최근 부상이 없고 AT도 수비에 경고 누적 1명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둘 다 풀이라고 볼 때 사실 거의 반반이에요. 반반.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특히 레알이 최근 AT 상대로 잘 안 지긴 했는데 홈에서 최근 무가 좀 많습니다. 지난번 레가네스 컵 대회도 3대2로 이겼지만 AT는 5대0으로 이겼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AT가 최근에 레가네스한테 지긴 했지만 그게 유일한 패배고 레알도 뭐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고 다 좋은데 어쩔 때 보면 레알도 에스파뇰 원정을 졌으니까 그리고 홈에서 뭐 셀타비고한테 비긴다든가 아예 실점이 없는 게 아닌 걸 생각하면은 요 경기도 비길 가능성 높다. 전 그렇게 봅니다. 뭐 오버로 빠지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AT 프랭 가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 레알 홈이라서 이건 고배당 측면으로 무승부 노리는 거 아니고서는 그냥 재밌게 그냥 구경하면 좋지 않을까. AT 승이 더 보였다면은 프랭 갔겠죠. 뭐 레알의 공격 쪽에 이제 부상이 있던가. 근데 AT도 최근에 하는 거 보면은 약팀한테는 좀 약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강팀한테는 바르샤도 잡고 했던 거 보면 쉽게 앉을 것 같아. 무승부 봅니다. 무. 그리고 페노르트, 스파르타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내일은 좀 일찍 오겠습니다. 낮에. 오늘은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좀 늦었는데 자 페노르트 5위고 스파르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득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딱 하나 비빌 수 있는 건 스파르타 득점은 너무 저조해요. 근데 실점이 페노르트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득점이 2배 이상 차이 나고 그렇다고 이제 스파르타가 원정이 홈보다 조금 더 좋긴 하지만 페노르트도 홈에서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부상 여부를 보면은 뭐 좀 애매하긴 합니다. 미드필더에 부상 한 명 있고 뭐 부상 의심되는 선수 있고 하지만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나 페예노르트. 그리고 스파르타도 보면 미드필더에 부상이 한 명 최근에 있고 그래서 상성에서 보면은 홈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11승 2무. 그리고 최근에 워낙 일정이 좀 빡세요. 얘네 보면 챔스 원정, 아약스하고의 리그 원정, PSV하고의 컵 대회 원정 3연패입니다. 3연패. 원정에서는 너무 성적이 안 좋은데 그리고 다음 경기 AC 밀란하고의 이제 챔스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챔스 신경 쓸 거면은 이거 버려야 된다고 보는데 상대가 또 스파르타가 요새 잘 안 집니다. 알크마르 원정도 잡고 흐로닝언하고 이기고 연승 중이고 홈보다 원정이 조금 더 좋은데 최근 홈 원정 다 잘 안 지기 때문에 페예노르트의 최근 연패로 봤을 때는 연패 끊어야 되긴 하지만 PSV하고의 컵 대회 원정도 갔다 왔고 해서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그렇다고 스파르타 프렘 뭐 이 프렘 가기에는 홈이라서 또 모르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그때도 황인범도 교체로 나오고 다 있어서 로테를 돌렸기 때문에 이거 마냥 스파르타 요새 패배가 적네. 페예노르트 뭐 AC 밀란 일정이 있네 하고 이 프렘 갔다가 그냥 스무스하게 이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성이 워낙 압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패스합니다. 패스. 오늘 처음 패스입니다. 처음 패스. 예. 자, 그 다음 브라이튼하고 첼시 가도록 할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너무 추워 죽겠거든요. 손과 발이 지금 얼 것 같아요. 얼 거. 얼얼합니다 지금. 자, 브라이튼 지금 보면은 상성에서 첼시한테 안 좋고 지금 지금 결장자를 먼저 보면 이게 또 32강이거든요. 이게 또 컵 대회다 보니까 리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브라이튼이 10위고 첼시가 4위인데 득실은 확실히 첼시가 좋네요. 첼시가 좋고 다음 일정을 봐야죠. 첼시는 딱히 없습니다. 다음 일정이 리그 경기. 브라이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둘 다 큰 차이는 없고 얘네가 하필 또 다음 경기가 브라이튼 첼시예요. 리그 경기. 브라이튼이 지난 노팅엄전 7실점. 뼈 아프죠. 왜냐면 무패 흐름을 좀 길게 가져가다 에버튼한테 지면서 두 경기째 득점 없고 첼시도 웨스트햄을 잡긴 했지만 역전했고 맨시티한테 3실점 했고 최근에 첼시도 보면 실점이 꾸준해요. 울버햄튼 1실점, 본머스 2실점. 그래서 브라이튼이 최근 두 경기 득점이 없는데 이번 경기는 컵대회고에서 득점을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해서 브라이튼이 이기든 첼시가 이기든 뭐 다득점으로 봐야 되는데 첼시는 유독 득점이 홈에서 많았고 원정의 득점을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결장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니콜라스 잭슨이 부상 의심 말고는 공격 쪽 다 나온다고 하고 브라이튼도 공격 쪽 미드필더 쪽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있긴 한데 공격 쪽에 다 나오면 그래도 언더보다는 오버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하필 또 3.5를 줬단 말이죠. 브라이튼도 최근 홈에서 득점력이 높지 않다 보니까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근데 갈 경기는 아니에요. 요거까지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 언더인데 별로 땡기지 않는 언더입니다. 컵 대회라서 뭐 다득점 나오면 이상하지도 않고. 자, 그 다음 마지막 경기 생테티엔하고 스타드렌 가도록 할게요.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요거만 하고 바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조합을 마무리해서 저는 승무패까지 전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빡빡하네요. 1시간 늘려준 게 어찌 보면 이럴 때 참 좋다. 자, 상성은 스타드렌한테 최근 연패 중이고 생때가 지금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2점 차. 근데 득실 차이가 좀 많죠. 실점도 10골 이상, 득점도 8골이기 때문에
생태가 그나마 비빌 수 있는 건 홈 성적입니다. 둘 다 일단은 홈이 좋고 원정에서 딱 이 두 팀만 승리가 없거든요. 근데 스타드렌이 원정입니다. 2무 9패. 스타드렌은 원정 1무 8패. 생태가 2무 9패. 근데 홈에서 5승 1무 3패라서 스타드렌이 좀 빡셀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결장자도 퇴장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고, 스타드렌도 뭐 수비 쪽에 경고 누적이 있기 때문에 거의 반반. 해서 지난번 리르한테 4실점 했지만 최근에 뭐 낭트 비기고 파리전도 한 골 넣고 오세르 한 골, 뭐 랭스 3대1. 그 전에 뭐 몽펠리에 스트라스. 그리고 스타드렌은 최근에 스트라스를 잡긴 했지만 모나코 원정 2골이라든가 니스 2골, 뭐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요거는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아무리 스타드렌이 원정 못하더라도 최근에 꾸준하게 골을 넣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생태도 홈인 걸 감안하면 무 봅니다. 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무 봅니다. 무 마지막 경기. 그래서 무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 갔죠? 토리노부터 페노르트는 이제 건너뛰었으니까 이렇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다시 보기를 좀 끊어 드릴게요.